안녕하세요. 바실리아TV 조슈아입니다. 사전투표부터 재검표까지 부정선거를 선관위는 어떻게 진행해왔는지를 그 흐름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 바실리아TV 로고를 다 지운 거기 때문에 이 JPG 사진으로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공유를 하시고 편집을 하셔가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전투표장에서 여러분들은 사전투표 발급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용지를 프린트를 하고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넣는 그런 정상적인 투표를 여러분들은 직접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임시사무소라는 것을 선관위는 각 투표 지역구마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전용선을 다 깔아놨는데 선관위는 이걸 가지고 선거에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는 용도로만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일반 회선도, 이제 KT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전용선과 함께 일반 회선도 같이 신청을 해서 설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중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VPN이나 라우터를 통해서 임시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밀 공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전투표지를 또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도 선관위는 이때까지 최근에 한 10년 이상도 투표를 안 한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를 활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때까지 사전투표의 이틀 동안 동시에 비밀공장에서도 이틀 동안 이제 투표지를 발급을 했을 거고요. 실제 그 투표지의 한 40% 정도, 30-40% 정도 비밀공장에서 만들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선관위 서버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투표용지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 실물 투표용지는 아직 그 투표함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함 봉인을 떼서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걸 다 한 곳은 아니고요. 이걸 하더라도 못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진으로 본 거는요. 투표 관리관 도장 사인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해버린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표장 안에 이제 투표함 조작을 못했을 경우에 개표장 안에 있는 안으로 직접 표를 들고 들어가서 100장 단위에 또 조작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쇼핑백 같은데 투표용지를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것이 의심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개표 당일날에는 투표함에다가 100장 단위로 넣었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투표함을 열고 계함부에서 정신없이 이제 표를 정리할 때 100장을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냐면 계함부에서 다 모아가지고 표를 넣었기 때문에 표들이 다 순서가 제각각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 1번 후보표가 100장 단위로 연속으로 나오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기 이전 단계에서 이 표들을 우겨 넣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이 아니라 분류기에서 이제 미세 조정하는 조작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개표 상황표가 선관위 서버에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것 외에 선관위 서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조작 서버인데요. 이 조작 서버를 통해서 이 안에는 과거에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투표를 계속 몇 번째 이제 계속 투표를 안 했는지 이런 자료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분류기를 계속 수시로 조정을 해서 미세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미세 조정은 많은 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200장, 300장 혹은 400장당 딱 한 표만 조작을 해도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2번 표를 1번 표로 혹은 3번 표를 1번 표로 2번 표는 무효표로 혹은 무효표를 1번 표로 하는 등의 이 조작을 아주 몇백 장 중에 한 장만 하는 것으로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서 분류기에서 완벽하게 조작을 했는데, 분류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분류기에서 이렇게 아주 작은 수의 조작을 했지만,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그 투표함에다가 뭉치를 못 넣는 등의 그런 사전에 조작을 못했을 경우에는 분류기에서 크게 조작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여 청양 같은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는 전체적인 이 조작 시스템을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상황에 맞게 조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류기에서 대량 조작을 한 일부 지역도 있고요. 대체로 분류기는 미세 조정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 표가 딱 정리가 될 때 분류기에서 조작을 했지만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한 그런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정말 이제 아주 소수의 지역인데 거기에서는 자녀 투표 용지를 뜯어가지고 봉인을 열어가지고 이건 절대 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열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집어넣거나 다시 빼는 등의 그런 가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강북구에 있는 그 상황을 촬영한 것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가 만약에 한두 장 틀리다. 당일 투표도 지금 조작을 했거든요. 당일 투표 조작에서는 자녀 투표 용지에서 다시 집어넣거나 다시 빼거나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맞췄고요. 사전 투표에서는 고소 선상 투표에서 맞춰준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그 투표지 분류기 등록 용지라는 것도 또 그 의혹스러운데요. 그런 것들 포함해서 고소 선상 투표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그 안 맞는 수치를 가감을 해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소 선상 이것도 이제 제보가 들어온 내용인데요. 고소 선상 투표에서의 확정된 투표자 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투표 전과 후라고 해도 바뀔 수가 없는데 투표 전과 후가 지금 전혀 다른데도 다르고요. 그리고 각 투표소마다 아주 소수의 몇 장 단위로 지금 다들 안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후의 낱장을 맞추는 것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표 방송도 이제 크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작 서버라고 알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선관위가 실제적으로 방송에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작 서버와 완전히 동기화가 되고 있는 임차 서버를 만들어서 이 임차 서버를 통해서 홈페이지로도 데이터를 내보내고 개표 방송으로도 데이터를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 것은 다 이 조작 서버를 한번 거친 임차 서버를 통해서 TV 내용을 방송을 본 겁니다. 근데 그 개표 방송과 실제 그 선거 그 개표장에서의 이 숫자와 이거 바로 이제 개표 상황표의 숫자인데요. 이 숫자가 다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너무 놀랍게도 개표 방송의 숫자가 더 많이 나온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한두 시간 정도는 그 개표 상황표의 수치와 개표 방송의 수치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지난 정도, 그리고 현장에서도 참관자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도 한두 시간 있으면은 이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그때 이후부터 계속 이제 전혀 다른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데이터는 수치가 실질적으로 더 낮은데 개표 방송은 마치 누가 몇 표 대 몇 표로 이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갈 때쯤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류기에서 미세 조정을 통해서 진짜 몇백 장당 한 장을 조정하는 것으로 끝에 딱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조작 서버에 있는 내용을 선거 서버에 덮어 써서 애초에 조작됐던 내용이 선거의 결과인 것처럼 결국은 다 짜맞춰지고 조작이 완전히 이제 완료가 돼서 방송에도 나온 거고요. 확정으로 방송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조작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제보 주신 분이 몇 군데를 확인했고 또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조작이 많이 그 데이터가 이미 카페 같은 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여왔고요. 이때까지가 선거 그리고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을 때까지의 그리고 국회의원이 당선될 때까지의 모든 조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관위는 또 추가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는 더 특히 많았는데 선거 무효 소송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관련된 증거 보존 같은 것도 신청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추가적으로 또 조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적으로 조작은 이건 2차 조작입니다만 첫 번째로는 먼저 선관위는 이미지를 사본을 서버에 백업했습니다. 원본은 분류기에 노트북에서 삭제를 한 거죠.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중대한 증거인멸입니다. 근데 대법관들은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증거인멸 행위를 그냥 묵인해주고 용납을 해주고 정말 같은 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그러면 원본은 삭제돼서 어떡하냐? 이것은
선관위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은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사본과 전혀 다른 실제 원본과 동일한 사본입니다. 외장하드에 똑같이 카피가 된 이 사본을 조작 서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또 선거를 조작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계속 다 서버에 다 하나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본을 삭제합니다. 분류기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이 원본을 삭제해도 상관없죠. 이미 외장 하드에도 있고 서버에도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 있기 때문에 원본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간 끌기를 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제 그 대량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끌고요. 각 지방법원 혹은 대법원에서까지 증거 보존을 계속 기각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시간 끄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가장 먼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프린트용 이미지입니다. 단순히 프린트만 하기 위한 이미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 3만 장, 4만 장, 각 그 지역구마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각 투표구마다 3만 장, 4만 장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미지 만든 거 가지고 바로 디지털 대량 인쇄를 합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선관위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량 인쇄를 한 다음에 이 그 표들이 나올 건데요. 이 그 표들을 이제 빳빳한 게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앱손 프린터에서 인쇄된 그 용지도 한 30% 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짜죠. 30% 그리고 프린트된 거 30%, 나머지는 대량 인쇄된 거. 대부분의 인쇄는 대량 인쇄된 것으로 빳빳한 투표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 증거 보존할 때 왜 이렇게 빳빳하냐고 깜짝 놀랄 정도였고, 더 재밌는 것은 일본 후보가 빳빳한 것도 있었고요. 일본 후보가 빳빳한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가짜 표들을 다시 이제 봉인을 하고 증거 보존을 하는데, 그 전에 투표지 그 분류기를 다시 통과시켜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선관위가 말하는 사본 이미지라는 게 이겁니다. 이건 사본이 아니죠. 사본도 아니고 완전히 위조된 겁니다. 가짜표를 만들어서 그 가짜표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사본을 생성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그 증거 보존을 한 거였고요. 그 대법원에 이제 증거 보존이 됐던 자료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던 거였고요. 이제 드디어 1년이나 지나서 재검표를 했습니다. 재검표를 했지만 분류기 안에 있는 원본은 선관위가 얘기했듯이 삭제를 했고요. 사본은 진짜 사본은 선관위가 있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전혀 이런 뭐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가짜 사본을 정말 싸구려 USB에 가져와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가짜입니다. 사본이 아닙니다. 위조본입니다. 이 표를 이미 가짜 표를 다 찍어낸 다음에 그 가짜 표를 다시 스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하고 이미지를 대조하면 이 표의 이미지를 그날 이제 재검표 날 스캔을 했는데요. 그 스캔한 거하고 이 이미지를 대조하면 아마 거의 일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관위가 또 조금의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거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증거 보존 이전에 다 조작을 끝냈고요. 그리고 이 표는 그 QR코드 쪽으로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한번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QR코드의 일관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누락도 없을 거고요. 중복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선관위는 완벽하게 조작이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너무나도 선관위는 큰 실수를 한 게 인쇄를 너무 허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수천 장의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그 수천 장 중에서도 몇 가지 그 종류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이게 정말 한 장 나왔지만 정말 너무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쇄기가 불량할 때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이게 그 예전에 찍었던 그러니까 비례투표 용지를 인쇄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인쇄기에서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사전투표지이기 때문에 이게 전에 인쇄했던 걸 깨끗이 판을 닦지 않고 할 때 이런 증세가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예전에 찍었던 그 인쇄 중에서 비례투표용지가 일부 약간 찢어져서 들어갔을 경우에 찢어졌던 게 붙어서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쇄된 걸 수도 있고 여기 밑에 있는 비례투표용지 부분이 인쇄가 아니라 이제 종이가 딱 붙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떼면 종이가 떼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로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장기, 이게 이제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뚱그려져서 찍힌 거는요. 만년 도장이 있는데 이 만년 도장에 잉크를 앞에 붓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찍어야 되니까 급하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쇄의 증거라기보다는 위조의 확실한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번, 4번, 5번 이 세 가지는 다 노란색 접착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접착제는 NCR 용지가 있는데요. NCR 용지에 쓰는 풀 접착제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인쇄소에서는 떡제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도 영수증 이런 거 사용하실 때 보셨을 겁니다. 아주 노란색의 신축성이 있는 그런 용지고요. 종이를 한 장 한 장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쉽게 떼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불순물이 남아있고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을 때 투표용지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렇게 그 4번처럼 딱 2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것을 이제 떼고 나서 잔여물들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잔여물들이 또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노란색 이 접착제를 왜 썼냐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도장을 쉽게 찍기 위해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발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수백 장을 투표지를 자를 때 밑에 받치는 재단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재단목이 노후가 되면 이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불순물이 껴가지고 칼이 이가 나갔을 때 이런 증상이 또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확실한 것은 이 모든 6가지 종류의 수천 장의 이 그 불량 용지들은 투표용지들은 대량 인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아셔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투표용지의 QR코드 부분만 크게 확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왼쪽 거는 부여 청양에서 유출된 찢어진 투표용지를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에서 앱선 프린터로 인쇄한 겁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앱선 프린터에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앱선 프린터가 특이하게도 검은색이 없습니다. 검은색이 없는 프린터가 많이 있습니다. 컬러 프린터 중에. 그럼 그런 프린터는 검은색을 인쇄를 할 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적절하게 섞어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고 검은색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그 테두리가 상당히 그 거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잉크젯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잉크가 번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칠게 테두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번에 대량 인쇄, 조작 인쇄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디지털 인쇄로 프린트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단일로 아주 깔끔하게 인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이제 거칠지 않고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돋보기를 가져가서 육안으로 확인한 겁니다. 육안으로 확인을 변호사님들도 일부 했고요. 참관인들도 했습니다. 인쇄 전문가도 했고요. 우리가 거기 가서 실제로 봤던 것은 일부 왼쪽 같은 표들이 섞여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오른쪽에 있는 대량 인쇄된 이런 용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부정선거의 조작 흐름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은 증거들과 이제 조작의 흔적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왜 여기서 나왔는지 왜 이런 게 여기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제보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했다는 전체 흐름도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이때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멈출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유를 하시고 더 많이 퍼뜨려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맞서 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다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선관위는 이때까지 약간의 퍼센트가 앞 단계에서 1단계에서 몇 프로, 2단계에서 몇 프로 이런 퍼센트를 조금씩은 조절을 했지만 대체로 다 이런 스타일로 계속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눈을 속여서 다른 부분의 비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또 조금씩 변형을 가해서 조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서 더 이상은 이런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절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또 총선, 지선 계속 앞으로 이제 선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널리 알리고 막아야지만 제대로 된 이제 선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나 이것을 더 많이 알려서 이번 4.15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걸 또 검찰에도 알리고요. 수사하는데도 크게 좀 더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걸
압수수색을 하면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깊은 조작의 흔적들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사도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많이 주변에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들, 데이터들, 그 파워포인트 자료들 그리고 이미지 자료들도 전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쓰십시오.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시라TV 조샤였습니다.